반갑습니다. 금요일 순서입니다. 정치권의 강펀치 날려주실 서영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청문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이 세 명의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을 결정했네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채택 보류하기로 했었는데 네. 이 세 명의 후보자에게 청문 보고서는 채택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뉴욕 특파원 출신인 앵커님께 예. 야당이 영어로 뭐죠? 야당이 아포짓 아닌가요? 네, 아포지션 파티잖아요. 예. 여당은 롤링 파티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예. 반대되는 의견을 갖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건설적인 여야 관계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재 외교 산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우리 정부 또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중에 심각한 것이 경제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외교 문제는 지금 한미 관계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관련해서 세계 장관에 대해서는 업무 능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 협조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전원 아예 채택을 해주지 않는다는 작전을 쓰면 예.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예. 빠질 수 있어서 일단 후보들이 그렇게 원하거나 어떤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채택해주는 쪽으로 가서 네. 뭔가 지금 냉탕 온탕 작전을 구사하는 게 그래요? 아닌가.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를 해놨잖아요. 예. 예. 인사 관련돼서 좀 할 말이 있다 예. 해놨는데 아마 이진숙 강선우 예. 그다음에 정은경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시킬 작전으로 예. 일단 3명에 대해서는 채택을 한 게 아닌가.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 강선우 후보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분의 예상을 좀 듣고 싶어요. 예. 대통령실이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저는 당위적인 측면에서는 두 명 다 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철회까지 가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흠결이 지적되는 분이 있어서 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한두 번 부각된 게 아닙니다. 인사청문 과정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은 그렇습니다. 인사권자의 부담이 되는 사람이라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맞다. 아. 지금 두 분은 인사청문 기간 동안에 다 해명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이진숙 후보자는 수요일 각각 하루씩 그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나온 해명이 예. 언론 보도로 다 거짓 해명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은 해소하지 못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이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아. 전 국민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100점 항상 100점 맞는 사람보다는 내가 80점 맞아도 예. 내가 잘못한 게 이거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보완하겠다. 이런 사람을 더 지도자 다움이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영주 대변인 당내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당내 분위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 김용진 의원, 김상우 의원 등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우 의원은 아예 대통령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요. 제가 줄곧 해왔던 얘기입니다. 예. 제가 일주일 내내 제일 먼저 대통령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은 생각해야 된다. 네. 그냥 국무위원이 예.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임명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자의 국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이지 예. 도움이 안 되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상식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인사 기준이 5대 기준 7대 기준 하면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낙마를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했다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잖아요. 국민 주권 정부라는 뜻은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하고 네. 국민의 어떤 이 여론이 인사의 가장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강선우, 이진숙 이 두 분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가? 예. 라고 했을 땐
버틸 것이냐, 예. 자진 사퇴할 것이냐. 이거는 따지고 보면 후보자의 몫이고, 그 이 후보자가 이 두 가지의 이 선택지에서 버텨버린다면 이제 대통령 임명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근데 예. 저는 임명 처리하는 수순까지 안 가게 아, 저는 후보자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물론 탐나는 자리긴 하죠. 장관. 근데 그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전체 국정에 조금 어떤 걸림돌로 예. 남아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인사청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물소대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물소대 전략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성남시장 시절에 아 그래요? 예. 아마 장관 인사 관련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악어가 이렇게 물가에 있으면 물소대가 그 악어를 그 물을 예, 건너야 하는데 예. 그 과정에서 한꺼번에 다 통과시켜야지 아. 한 명 한 명 가다 보면 그 악어떼에 다 희생된다. 희생당할 수 있다. 근데 뭐 이 얘기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러 명의 예. 인사청문 대상이 같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자연의 섭리가 그런 겁니다. 그 약한 그 물소가 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아주 그 도덕성과 능력 면에서 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장관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국민 인식이 지금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 그 두 사람이 저는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후보들도 결격 사유는 있어요. 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야당이지만 예. 다 낙마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도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거고 가장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두 사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엔 이재명 대통령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인사라는 게 인사권자가 철회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임명 철회를 하지 않는 선에서 예. 사전 정지 작업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가 이러니까 거취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오늘 그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말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좀 전향적인 메시지가 대통령실부터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 후보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진수, 강선우 이 두 후보자를 놓고 살리겠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물소대 전략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재조명되는 것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인사를 놓고 물소대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 옛날 얘기죠. 2017년도 성남시장 일이니까요. 근데 사실 물소대 전략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은 게 예. 사실 이 장관 임명 자체를 한 주에 한 서너 명 하고 예. 그 다음 주에 서너 명 하고 예. 또 그 다음 주에 서너 명 하면 16명이에요 지금. 근데 16명을 한 주에 그냥 위크로 갔죠. 예. 예, 그런 전략이 물소대 전략인 것이죠. 아. 한 번에 다 평가를 받도록 하자. 예. 근데 이게 3명씩 한 주간 끊어서 하면 예. 서너 명을 한 주간 동안 평가를 받아서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아. 그 다음 주에 또 서너 명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것보다는 그러네요. 예. 한 번에 평가를 받아서 좀 뭐 낙마시킬 사람을 최소화하는 게 낫지 예. 않겠냐. 그런 전략 정도로 익히지 이게 뭐 강선우 이진숙을 살리겠다는 어떤 예. 그런 발언으로 재조명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주적 이야기가 또 계속 나왔는데 장관 후보자마다 좀씩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냐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조현 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이중적 존재다, 실존적 위협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 주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현재로서는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그 부처의 특성에 따라서 잘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요. 외교부 자체는 그 실존적 위협은 있으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네. 북한과의 어떤 외교적인 시각을 이어가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적절한 발언 같고요. 예. 국방부 장관이니까 당연히 북한은 주적이죠. 실존의 위협이 있고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요. 예. 법무부 장관도 이제 법치 헌법을 여러 가지로 관할하는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주적이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좀 이런 구태의연한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십자가 박기식으로 예. 북한은 주적입니까? 거기에 말 조금 이상하게 하면 당신 예. 뭐 북한에 동조합니까? 북한 대변인입니까? 이런 식의 아주 일차원적이고 유치한 질문들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모든 장관 후보자에게 북한은 주적이냐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유관 그 부처나 예. 또는 본인의 과거 행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분의 북한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께 이런 질문이 집중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후보자 김영훈 장관 후보자요. 이분에게 북한은 주적인가? 전 당연히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분이 음. 굉장히 그 국민들 보기에는 예. 친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행위들을 과거에 많이 했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을 때 예. 거기 조문 가겠다라고 해서 방북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얘기들을 듣고서도 어떻게 국무위원이 되려고 하는 예. 김영훈 장관 후보자에게 예. 이걸 안 물어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장관들 있잖아요. 뭐 예. 예를 들어서 뭐 저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북한이 주적이어야 하죠. 예. 국방 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예. 통일부 장관이 답변한 것은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생각하는 것과는 뭐 궤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아.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뭐 한편으로는 대화의 대상인데 네. 본인이 자꾸만 주적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예. 조금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겠죠. 지금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그 주적이라는 질문에 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협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적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근데 다 물어봤네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아니, 고용노동부 통일부 장관에게 장관. 당연히 물어봐야 아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뭐 그런데 법무부 장관, 아니 여가부 뭐 장관 후보자 외교부 장관한테 왜 그걸 물어봐요? 외교부 장관한테 당연히 물어봐야 그런 되죠. 거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외교 아예 정책이 대북 기본적인 정책을 소양대로 총괄하고 있는데요. 가는 거지. 무슨 맨날 그 유치하게 북한은 주적이냐 아니냐 그 십자가 밟기나 시키는 예, 것들 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정은경 후보자 관련해서는 추가 의혹들이 좀씩 나오고 있어서요. 질병관리청장 퇴임 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을 놓고서 대가성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진 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이분도 질병관리청장 후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바로 갔는데 예. 이게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 예. 이 정은경 후보자가 간 자리가 있잖아요. 예. 1년 동안 한시로 신설된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는데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는 거 뭐라 그러죠? 위인설관. 예. 위인설관인 거죠. 그런 거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이 위인설관 이런 문제보다는 여하튼 정은경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남편분이 분명히 예. 부인이 이 질병관리청장을 맡고 있고 코로나 예.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 이 부분은 명확한 이해충돌과 관련한 사안이거든요. 국회 이해충돌 여부를 한번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정은경 기업인들이 많이 이번에 그 등용되면서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거는 있죠. 예. 사실상 어떤 특정 기업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특정 기업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거 아니겠냐. 예. 그래서 주의를 당부했고 그 관련 후보자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 그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업인 출신들은 절대 기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이해충돌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삼가하고 예.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고 왜 국회의원들도 백지 신탁 같은 걸 하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이야기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장관 후보자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 사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두산그룹이 이제 정보하고 산하기관하고 계약한 금액이 9조 원이 넘는데 산자부 장관으로 가는 게 적절한 것이냐 이해충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예.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고 예. 반대로 두산이 역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산 출신 산자부 장관이라서 네. 계약을 당연히 해야 될 걸 자연스럽게 예. 눈치 보면서 이해충돌의 소지 때문에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충돌이라는 게 예.
꼭 어떤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이해충돌도 있지만 예. 반대로 피해를 주는 이해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기준을 세우겠다고 했으니 저는 기업인 출신들 네이버도 많이 있어 왔고요. 네이버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랐던데요. 근데 저는 이해충돌 이 문제도 좀 검토해봐야겠지만 네. 특정 기업 출신이 너무 많이 중용되고 있다. 예,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 예. 유력 기업들이 한 곳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지금 네이버 출신이 3명이나 이번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수석하고 예, AI 장관, 수석 네. 그리고 중소기업 장관 네. 후보자 그리고 문체부 장관 후보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딱 드러난 건 아니지만 과거에 판교에 이 본사가 있잖아요. 네. 투사 성남시장으로 근무할 예. 때 그 성남 FC 관련해서 예. 두산과 네이버가 특별히 많이 스폰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런 걸로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얏나무 아래서 그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점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중소기업 장관 후보자는 한 번도 이재명 대통령을 본 적이 없대요.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엮으려면은 뭘 갖고도 엮는 건데 예. 사실 이 네이버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AI 쪽에서는 전문가들을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그 역량이 나름대로 인정받는 기업이다 보니 네. 이번 정부가 AI 집중을 하겠다라고 예. 이미 공언을 했잖아요. 100조 원입니다. 100조 원의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각오를 했으니 예.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으다 보니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예.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골드만삭스 인사들이 매번 정부마다 중용되고 하면서 이른바 뭐 미국 정부의 골드만삭스 라인이 생겨서 예. 그런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사람들이 그 대거 그 정부의 예. 그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데 가니까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특정 기업 출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예. 지역은 탕평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전 다음 인사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또 송호석 원내대표가 이제 대통령 면담 요청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송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면담 요청한 것은 야당의 요구를 좀 수용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협치하고 예. 야당과 대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예. 저는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협치를 하겠다는 것은 구호성에 그치면 안 되고요. 예.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뭐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내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동안 대화하려는 모습들은 많이 보여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실제로 그 대화 과정에서 건의가 이루어지고 했었던 부분이 하나도 뭐 성사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국민의힘 논평 중에서도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지지율 높잖아요. 예. 그거 조금 더 높이려면 지금 문제가 되는 두 후보자는 자르면 된다. 그런 논평이 있었어요? 그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예. 국정 지지율 지금 높다고 예. 그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분에 대한 정리에 즉각 나설 경우에 국정 예. 지지율 더 올리고 동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래요.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논평을 제가 봤었는데 서영주 다른 대변인도 네. 만약에 두 명의 후보가 낙마를 한다면 지명 철회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까요?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주로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예. 하면 그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예. 항상 그래 왔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한 거라서 네. 그걸 존중한다는 입장에서의 인사권의 결정이라면 예. 뭐 지지율이 떨어질 이유는 없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논평이 참 그게 뭐 지지율 때문에 그 어떤 한 나라의 국무위원회 인사를 신경 써서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리고 기준을 세운다는 게 참 답답하고요. 예. 사실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 관련돼서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정 허락되면 만나실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전화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요구였으면 받아주겠으나 이게 정치적 세임을 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건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마음이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일단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짚어볼게요. 한국사 강사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네. 전환길 씨가 입당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본인은 이제 윤석열 전 한자로 대통령을 하면 지키겠다는 그냥 거예요? 윤 어게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윤 어게인 당으로 만들겠다. 예. 그걸 천명한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뭐 속수무책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참 이제 이 국민의힘이 역사의 뒤안길로 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전환길 씨 입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요? 전환길 씨의 본명이 전환길 씨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예. 온라인 입당 신청이 일반 개인이 신청하게 된 경우에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입당이 허용이 돼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송화정에서 입당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자신이 공개하니까 당시 예.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입당 심사를 해라라고 예. 해서 보류시켰잖아요. 예. 근데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온라인 입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당원이 된 상황이고 저는 전환길 씨가 우리 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 그게 뭐 윤어게인 그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예. 어제 뭐 보니까 10만 명이 같이 입당했다라고 하는데 지난 2024년 선거에서 네. 부정선거 강력하게 주장했던 자유통일당이 예. 비례대표 후보 다 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3%를 얻지 못해서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했어요. 예. 이 조직화된 소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당의 지금 당원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확인했을 땐 책임 당원 77만 명이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아주 일부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로 계속해서 윤어게인이라든가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걸 관련해서 당내 내분을 일으킨다,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원의 자격도 심사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지금 그 정도 단계에 있느냐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매우 보세요? 미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전환길 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최고위원 출마도 검토를 예. 하겠다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심심치 않게. 예. 그러면 이제 상상해 보세요. 예. 그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앉아가지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외치고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사실 저는 이 입당이 뭐 본인들이 당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헌법, 당의 헌법이라는 당원이 있습니다. 예. 과연 당원에 부합되는 발언들을 했던 인물인가? 그리고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혁신의 얘기들도 있고 내부에서는 절연하는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예. 전환길이 와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데 거기에 윤상현 의원이 데려다가 리셋 코리아.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이 데려다가 또 간담회. 예. 근데 이게 뭐 무슨 이거를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 그래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파이팅 4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이에요. 제가 요즘 매일 먹는 건 바로 파란 라벨 저당 그릭 요거트 케이크. 파란 라벨 케이크니까 맛있는데 건강하기까지 너무 좋다. 아주 보통 날의 케이크 파란 라벨. 매일매일 파리 바게뜨에서 만나요.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자연을 담아 자담 치킨 자담 자부심 담아 자담 치킨 자담 맛있어